2019년 고1 3월 모의고사 26번에서 30번 지문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문입니다. 물질은 여러 가지 다른 상으로 존재할 수 있다. 물질의 상이란 화학적 조성은 물론 물리적 상태가 전체적으로 균일한 물질의 형태를 말하며, 여기서 화학적 조성이라는 건 화학적 구성 방법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체, 액체, 기체로 구분된다. 고체는 일정한 부피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들이 각자의 위치를 중심으로 결합되어 서로 고정된 상태이다. 액체는 일정한 부피를 가지나 모양이 일정하지는 않으며 물질을 구성하는 분자 간 인력이 분자 위치를 고정할 만큼 강하지 못하여 분자가 액체 내부를 무질서하게 돌아다니는 상태이다. 기체는 부피와 모양이 모두 일정하지 않으며 물질을 구성하는 분자 간 인력이 매우 작은 편으로 기체의 분자 간 평균 거리는 고체나 액체의 경우에 비해 매우 먼 상태이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상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상이라는 건 화학적 조성과 물리적 상태가 균질한 물질의 형태를 말하며 그 종류로는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었고, 고체의 특징은 일정한 부피와 모양을 가지고 있고 그 원자들이 각자의 위치를 중심으로 결합되어 있고 고정된 상태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액체는 일정한 부피는 가지만 모양은 일정하지 않고, 그 이유는 분자 간의 인력이 분자 위치를 고정시키지 못할 만큼 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기체의 특징은 부피와 모양 모두 일정하지 않고, 그 이유는 분자를 구성하는 분자 간의 인력이 매우 작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단 내용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은 압력과 온도 조건 변화에 따라서 다른 상으로 변할 수 있다. 압력과 온도의 변화에 따라 다른 형태로 변할 수 있다. 화학적 조성의 변화는 수반되지 않으며 동반되지 않으며 같이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질의 상이 전환되는 현상을 상변화라고 하며, 압력은 동일하지만 온도가 더 높은 조건에서 존재하는 상일 때의 물질을 높은 상 물질이라고 한다. 이러한 모든 상변화에는 물질의 내부 에너지가 변화하는 특징이 있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상변화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상변화는 화학적 변화는 동반되지 않지만 물질의 형태가 변하는 현상을 상변화라고 하였고, 그 중에서도 높은 상물질이라는 것은 압력은 동일하지만 온도가 더 높은 조건에서 존재하는 상을 높은 상물질이라고 설명하고 있었고, 이러한 모든 상변화는 물질 내부 에너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특징이라고 두 번째 문단에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단 설명입니다. 상평형 그림은 닫힌 개에서 압력과 온도의 조건 변화에 따른 물질의 상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다. 여기서 닫힌 개라고 하는 것은 주위와 물질 교환은 하지 않지만 에너지 교환은 일어날 수 있는 상태를 닫힌 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그림은 물의 상평형 그림으로 압력과 온도 조건에 따른 물의 상을 보여준다. 상평형 그림에서 상과 상 사이의 선들을 상경계라 하는데, 선의 각 점은 두 상의 평형을 이루는 압력과 온도 조건을 나타내며 상경계는 두 상이 평형을 이루는 압력과 온도 조건의 집합이 된다. 상평형 그림에서 고체상과 액체상이 평형을 이루는 조건을 융해곡선, 기체상과 고체상이 평형을 이루는 조건을 승화곡선, 기체상과 액체상이 평형을 이루는 조건을 압력곡선이라고 한다. 그러면 세 번째 문단에서는 상평형 그림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상평형 그림은 압력과 온도 조건의 변화에 따른 물질의 형태 변화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상평형 그림이라고 설명하였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그림에서는 물의 상평형 그림이고
압력과 온도 조건에 따라서 물이 어떤 형태를 보여주는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자, 상과 상 사이의 경계들을 상경계라고 하는데 여기 노란색 부분과 주황색 부분, 하늘색 부분이 상경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선의 각 점들은 두 상의 평형을 이루는 압력과 온도 조건을 나타내고 있다. 자, 이 지점들이 압력 조건과 온도 조건 이렇게 나눠 볼 수 있다라고 정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경계는 두 상이 평형을 이루는 압력과 온도 조건의 집합이 된다. 평형을 이루는 지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상평형 그림에서 고체상과 액체상의 평형을 이루는 조건을 융해곡선. 자, 그래서 고체상과 액체상이 평형을 이루는 지점이 융해곡선이 되는 것이고, 기체상과 고체상이 평형을 이루는 지점을 승화곡선. 이 부분이 지금 승화곡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체상과 액체상이 평형을 이루는 조건을 압력곡선. 그렇게 해서 총 3가지 곡선, 융해곡선, 승화곡선, 압력곡선까지 내용 설명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3번째 문단이었습니다. 4번째 문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닫힌 계에서 기체상과 액체상이 평형을 이루는 상태에 대해서 설명해보자. 액체가 기체로 상이 전환되는 것은 같은 온도에서도 액체의 분자가 각각 서로 다른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 그중 높은 에너지를 갖는 분자가 증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액체의 분자들을 한데 묶어두는 분자 간의 인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액체 표면에 있는 분자들은 각각 서로 다른 정도의 운동 에너지를 갖기 때문에 그중 운동 에너지가 큰 분자들은 분자 간 인력을 극복하고 증발하여 기체 상태로 변한다. 하지만 기체의 분자들 일부는 반대로 에너지를 잃고 응결되어 액체로 변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의 초기에는 액체의 표면을 떠나는 분자의 수가 돌아오는 수보다 훨씬 많으나 기체 분자 수 증가로 기체 압력 또한 높아져 액체 표면에 응결되는 분자 수 또한 증가하게 된다. 결국 분자의 증발 또는 응결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특정한 압력과 온도 조건의 액체의 증발 속도와 기체 응결 속도는 같아지게 되어 거시적으로 평형을 유지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서 이 압력과 온도 조건들을 상평형 그림의 증기 압력 곡선이 된다. 라고 정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째 문단에서는 증기 압력 곡선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증기 압력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주황색 부분이 증기 압력 곡선이었죠. 그래서 액체가 기체로 형태가 변한다. 자, 액체가 기체로 형태가 변한다는 것은 같은 온도에서도 액체의 분자가 서로 다른 에너지를 가질 수 있어 그중 높은 에너지를 갖는 분자가 증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액체 중에서도 높은 에너지를 갖는 분자들은 그 분자 인력을 이겨내고 기체로 형태, 상이 변할 수 있다라고 정의를 하시면 되겠죠. 액체 분자들은 한데 묶어두는 분자 간 인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액체 표면에 있는 분자들이 각각 다른 정도의 운동 에너지를 갖기 때문에 그중 운동 에너지가 큰 분자들은 분자 간의 인력을 극복하고 증발하여 기체 상태로 변한다. 금방 설명했던 내용들을 한 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체 분자들은 일부는 반대로 에너지를 잃고 응결되어 액체로 변하게 된다. 기체로 변했던 친구들이 다시 에너지를 상실한 상태로 액체로 변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과정의 초기에는 액체 표면을 떠나는 분자 수가 돌아오는 수보다 훨씬 많으나, 그러니까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수가 훨씬 많지만 기체 분자 수의 증가로 기체 압력 또한 높아져서 액체 표면에 응결되는 분자 수 또한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초기에는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는 수가 많지만 후기로 가면서 기체에서 액체로 바뀌는 분자 수 또한 증가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분자들의 증발 또는 응결의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특정한 압력과 온도 조건에서 액체의 증발 속도와 기체의 응결 속도가 같아지게 되는 것을 증기 압력 곡선으로 설명하고 있다. 라고 정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편 위 그림에서 고체와 기체 사이의 상경계에 따라 가면 두 선이 분기하는 나눠지는 지점이 나타난다. 이 점은 세 개의 상이 평형을 이루며 공존하는 상태로 상중점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상경계를 따라가다 보면은 만나는 지점, 요 지점이 삼중점이라고 정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액체와 기체 사이의 상경계에 따라가면 선이 끝나는 임계점을 만나게 되는데, 임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끝부분, 반대, 상중점의 반대 부분을 임계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온도를 임계온도, 압력을 임계압력이라 한다. 임계온도는 아무리 압력을 높여도 기체가 액화되지, 액체로 바뀌지 않는 온도이며, 임계압력은 아무리 온도를 높여도 액체가 증발되지 않는 압력으로 임계점에서 두 상은 액체도 기체도 아닌 초임계 유체를 형성하게 된다. 자, 마지막 문단에서는 삼중점의 개념과 임계점의 개념, 그리고 초임계 유체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다라고 정의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 번 더 복습해 보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에서는 상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상이라는 건 화학적 조성과 물리적 상태가 균일한 물체의 상태를 얘기했었고, 그 물체의 상태는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고체는 일정한 부피와 모양을 가지고 있고 원자들이 고전된 상태에 있었다. 액체는 부피와 모양이 일정하지 않지만 분자가 액체 내부에서 무질서하게 돌아다니는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부피는 일정하지만 모양은 일정하지 않다라고 정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체는 부피와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분자 간의 평균 거리가 고체나 액체에 비해서 먼 상태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입니다. 자, 두 번째 문단에서는 상변화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상변화라고 하는 건 화학적 조성의 변화 없이 물질의 상만이 전환되는 현상을 상변화라고 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높은 상 물질은 압력은 동일하지만 온도가 더 높은 조건에서 존재하는 상일대의 물질을 높은 상물질이라고 했고, 이런 모든 상변화에서는 물질 내부 에너지가 변화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문단은 상평형 그림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상평형 그림은 닫힌 계에서 압력과 온도 조건 변화에 따른 물질의 상변화를 나타내었었죠. 닫힌 계라는 건 물질의 교환은 일어나지 않지만 에너지가 교환하는 상태를 닫힌 계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자, 상경계는 상과 상 사이의 선인데 각 점은 두 상이 평형을 이루는 압력과 온도 조건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상경계는 세 가지 융해곡선, 승화곡선, 증기, 압력곡선을 나타내고 있었고, 융해곡선은 고체와 액체의 평행, 승화곡선은 기체와 고체의 평행, 증기압력곡선은 기체와 액체 평행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었다 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문단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단은 닫힌 계에서 기체상과 액체상이 평형을 이루는 상태, 그러니까 증기 압력 곡선에 대한 설명이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액체가 기체로 상이 전환되는 이유는 액체는 같은 온도에서도 분자의 에너지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높은 에너지를 가진 분자, 그러니까 인력을 넘어서는 에너지를 가진 분자들은 증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체 분자들의 일부는 에너지를 잃고 응결, 액체로 변하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초기에는 액체에서 기체로 변한 분자의 수가 많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체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체의 분자 수가 늘어나고, 그런 압력이 높아진 결과로 액체로 응결되는 분자 수 또한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지속된다면 증발 속도와 응결 속도는 같아져서 상평형 상태가 유지되고, 이러한 모습을 그린 것이 증기 압력 곡선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문단입니다. 다섯 번째 문단에서는 삼중점과 임계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는데,
삼중점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개의 상이 평형을 이루어서 공존하는 지점, 이 지점이 상중점 지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임계점은 액체와 기체의 상경계가 끝나는 지점, 이 지점이 임계점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임계 온도라는 건 아무리 압력을 높여도 기체가 액화되지 않는 온도,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에서 임계점은 임계 온도는 31.1도가 되는 것이고, 임계 압력은 아무리 온도를 높여도 증발하지 않는 압력 73이 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이 지점에서 초임계 유체가 형성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019년 고2 3월 모의고사 내용 설명이었습니다.